안녕하십니까. 마시말로 캠프파이어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 세션, 제작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를 저희가 이번에는 선정했습니다. 펀드 전문가와 함께하는 애니메이션 투자 ABC, 이렇게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펀드와 관련해서 참여하신 패널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교 인베스트먼트의 손석인 상무님 오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교 인베스트먼트에서 컨텐츠 쪽 담당하고 있는 손석인 상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애니메이션 펀드 한 2개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유익한 토크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이크럭스 벤처 파트너스의 정무열 전무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크럭스 벤처 파트너스의 정무열입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캐릭터 투자조합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찾아뵀었는데 이러다 고정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투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사를 대표해서 제작사들이 궁금한 점을 대신해서 질문을 할 목고지의 병건철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목고지 병건철입니다. 사실 다른 제작사가 이번엔 좀 초대돼가지고 저를 대신해서 해주기 바랬는데 아무도 안 오신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자리했고요. 네, 저희는 고고다이노 홍순이 제작을 하고 있고요. 투자를 받아본 경험도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여서 오늘 과감 없이 제가 질문을 많이 던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저희 앞에 보면 이게 캠프파이어 지금 불이 타고 있습니다. 저희 컨셉 자체가 캠프파이어 하듯이 옆에 앉아서 마시말로를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좀 이런저런 얘기, 또 주제를 편하게 또 가감 없이 하자는 컨셉입니다. 지금 현재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받은 질문을 아젠다로 올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면서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면 바로 실시간 올려주시면 저희가 카테고리별로 모아서 따로 질문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오늘 진행 프로그램의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이제 인트로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연간 애니메이션이 어느 정도 제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편성이 되고 있는지 제작 편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제작에 들어가는 제작비를 과연 어떻게 제작사들은 조달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BC 파트로 넘어가면 일단 개념으로 볼 때 펀드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어떤 펀드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프로젝트 투자도 있지만 또 지분 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약간 언급을 해드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된 펀드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부분 한번 개요를 보는 시간까지, A, B 정도까지는 그냥 같이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한 그 퀘스천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투자 유치를 할 때 어떤 단계를 거치고 또 좀 주의할 점, 챙겨봐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요리조리 디테일하게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저희 준비한 자료 같이 한번 보시면서 패널들하고 같이 리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2018년, 19년에 전체 애니메이션 제작이 69편 그리고 72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2019년 보시면은 신규가 37편, 후속이 35편, 거의 한 5대5 정도 규모로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의 경우 37편만 보더라도 1년에 저 정도의 양이 제작될 정도면 저기에 제작비 규모도 꽤 있을 테고 제작사들의 어려움이 많다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간을 준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좀 의미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해외 공동 제작 같은 경우 2013년부터 19년까지 보면
13년에 18편이었던 게 뭐 왔다 갔다 하지만 19년에 9편, 거의 한 반 정도로 이렇게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일까? 혹시 벤 대표님 뭐 느낌이 오시는 게 있습니까? 저런 공동 제작이 좀 줄어든 이유 같은 게? 아무래도 저는 중국이 제일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러니까 한한령 이후부터 공동 제작 수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전보다 이제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어떤 개발 능력, 기술들이 많이 이제 올라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한국의 제작사들에 대한 니즈가 많이 감소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한한령이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의 기술력과 어떤 기획력들이 좀 더 올라오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 쪽에서 보시는 뭐 공동 제작 그게 따로 뭐 있습니까? 해외 공동 제작이 특히 투자 검토하실 때 보면 좀 줄었다든지 늘었다든지 이런 걸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동 제작을 하겠다고 오시는 프로젝트들은 많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계약으로 이루어져서 공동 제작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거기 좀 제한적인 부분이고, 뭐 원인이라고 하면 아까 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중국이 어떤 한국의 제작 기술이나 어떤 기획 능력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이 기획력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한국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외에 나머지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제작 기술이라든가 더군다나 이제 그거를 상품화해서 팔 수 있는 어떤 제조, 유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가 이제 중국이 훨씬 더 강해짐에 따라 이제 중국에서도 더 이상 이제 어떤 해외의 의존도가 높은 어떤 애니메이션 제작 부분들이 줄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중국이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동북공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애니메이션도 이 자국산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공동 제작이라는 게 주로 북미 아니면 유럽들과의 공동 제작이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솔직히 그 프리프로덕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럽과 북미와의 어떤 공동 제작은 어떤 제작비 부담도 솔직히 왔었고, 그러던 게 이제 중국으로 이제 좀 선회가 되면서 우리의 이제 기획력을 좀 인정을 받고 프리프로덕션이 이제 한국 주도의 프리프로덕션이 됐어서 중국 시장을 오히려 이제 우리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너무 빠르게 이제 그거를 가져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좀 아무래도 공동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손상무님은 따로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그 큰 흐름에선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느끼는 것은 또 각국의 또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원이 좀 줄다 보니까 그쪽 제작사 입장에서도 공동 제작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정정무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기획을 하고 메인 프로덕션을 해외 쪽으로 돌리는데 사실은 메인 프로덕션을 그쪽에서 할 때 그쪽도 지원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이게 이제 공동 제작이 이루어졌는데 각국에서 좀 지원이 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여력이 없다 보니 또 공동 제작이 좀 준 하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해외랑 공동 제작하는 그는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번 따로 꼭지를 해서 모시고서 한번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어쨌든 이렇게 많은 편수들이 제작되고 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저희가 지상파, 종편 그리고 어린이 전문 채널에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무 편성 비율이 또 있기 때문에 국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는 있는데 이것도 편성 관련된 부분도 그냥 참고로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이러한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들이 6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작사가 자체 투자하는 거죠. 이거는 비율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가장 확실하지만 가장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작사 입장에서 볼 때. 두 번째 이제 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지원금 제작사들이 가장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연초에 또는 연말에 그 정부 기관들의 사업 설명회 할 때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몰리고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근데 네 번째가 재무적 투자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프로젝트 투자가 위주로 되고 있지만 물론 이제 지분 투자도 있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특히 펀드를 통한 모태 펀드를 통한 투자 부분, 이 부분도 제작사들이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관련 산업의 전략적 투자, 특히 이제 완구 쪽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사업의 어떤 전략 그리고 프로젝트의 기획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해당되는 프로젝트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프로젝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공동 제작 파트너의 투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협상이라는 부분이 남아 있고 또 시기 조절이 서로가 잘 맞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국의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과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트라이는 해보지만 결실로 이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은 결국은 이제 그 제작을 책임지고 있는 executive 프로듀서들의 고민, 대부분 회사의 대표이사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를 잡은 것도 이 중에서도 재무적 투자, 펀드를 통한 내용으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작하시면서 이런 것 때 제일 큰 고민이 저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사실 기획은 재미있어요. 우리끼리만 재미있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방송사도 설득해야 되고, 투자사도 설득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이제 사업 파트너까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많이 시작되고, 힘들죠. 정말 피말리고. 사실은 이게 투자받기까지 어떻게 보면 메이드가 될 때까지 기간이 상당한데 어쨌거나 제작은 계속 돌아가야 되고 사업은 운영돼야 되다 보니까 그때까지 또 서바이벌 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 물어볼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펀드를 심사해 보신 경험으로 볼 때 어쨌든 그 펀드를 100%다 투자를 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말씀드린 저는 조달 방법에서 펀드 못지않게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뭐 방송사의 투자 부문 그리고 기관의 투자 그리고 이제 관련 산업 뭐 완구가 쪽 아니면 차라리 그냥 제작사의 지분 투자가 오히려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다. 네, 말씀해 주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얘기는 진행하면서 뒤에서 다 할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 투자 쪽의 개념 정리를 한번 저희가 ABC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자, 펀드는 보면 이렇게 모태 펀드, 그리고 모태 출자한 이제 뭐 자펀드가 있고 공모냐, 사모냐, 프로젝트냐, 지분이냐 뭐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모태 펀드에 대해서 좀 개요를 알기 쉽게 좀 누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5년 정부의 모태 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여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업 투자가 조성하는 자펀드에 이제 이 모태가 투자를 매칭으로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벤처 투자가 담당하고 있다. 뭐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규모로 볼 때는 한 1조 8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저희가 조사를 좀 제대로 한 겁니까? 더 됩니까? 네. 20조가 넘지 않나요? 전체 조성거는 20조 가까이나. 그러니까 아마 영상 콘텐츠, 문화 콘텐츠 쪽만 한 1조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쪽 관련된 것만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갔을 때 모태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구조입니다. 뭐 이거는 굳이 이 자리에서 저희가 뭐 디테일하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작사 중에서도 모태 펀드가 뭐야? 그리고 모태 펀드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들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 거야 하는 가장 ABC적인 지식입니다. 이걸 알고서 이제 투자자들을 만나셔야 기본적인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중간중간에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네. 펀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모태펀드와 어떻게 매칭이 되시는지 공모를 통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과정이 좀 궁금하긴 한데. 아 펀드 모태펀드에서 그 그 출자 받는 모태펀드 과정? 제가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네. 모태펀드라고 하는 말은 일단은 어떤 고유 명사는 아니고요. 일반 명사라고 봐야죠. 펀드 오브 펀드라고 해서 개념상으로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펀드는 이제 돈이 모아놓은 거잖아요. 돈이 모아놨는데 펀드라는 것 자체가 모태가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해서 직접 투자하지를 않습니다. 모태펀드는. 모태펀드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느냐? 펀드에다가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펀드를 만드는, 그러니까 어차피 펀드는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펀드를 만드는데 자기네들이 모태펀드로 조성된 금액을 갖고 출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태펀드 입장에서 자기네들 출자를 해주는 펀드 이제 그 자펀드가 되는 거죠. 아들 자자 써갖고. 이게 어머니가 되는 거고, 아들 낳았다 해서 아들 펀드가 되는 거고, 그 아들 자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저희를 만나죠. 네. 저희를 만나 우리 투자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요청을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태펀드에 가서 제가 이런 펀드를 만들 테니까 여기다 출자를 해주세요. 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 보면은 이제 모태펀드는 저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모태펀드에 돈을 대는 기관들은 대부분이 다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이게 공공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태펀드 입장에서 누구는 돈을 주고 누구는 돈을 안 주고 이 부분은 투명하고 그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개인적인 어떤 제안을 받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공모라는 절차를 선정 작업,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출자할 대상을 찾는 그런 선정 작업을 공모라는 정차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태펀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서너 차례 그런 선정 작업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 모태펀드로부터 자금을 유치해서 펀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제 우리 주제가 되는 애니메이션 조합은 100% 모태펀드 자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예,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모태펀드는 공공 자금을 모아서 출자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 지향적이고 공공성이 강한 쪽에다가 그 펀드를 만들도록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애니메이션 업계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렵고 하다 보니 이쪽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또 펀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조합이 민간 영역에서는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는. 근데 애니메이션엔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지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모태펀드에다가 애니메이션 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종의 쿼터를 주는 거죠. 요만큼은 애니메이션 조합에 조합을 만들도록 거기 출자를 해줘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금액을 정해주면 거기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되면 이제 애니메이션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에서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뭐 100% 중에 네. 출자를 뭐 한다는 거는 어느 몇 프로 정도를 대부분 하나요? 펀드의 규모. 보통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과거에는 다른 콘텐츠 산업 분야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더 지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70% 정도까지 출자. 보통 모태펀드는 요즘은 뭐 일반 흔히 말하는 중소벤처기업, 일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는 출자 비율이 지금은 뭐 평균 한 50%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많이 낮아졌는데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은 아직까지도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출자 비율은 타 조합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가 모태펀드에서 출자 받는 거고 이제 나머지 30%는 이제 매칭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운영사가 이제 민간 자금을 가지고서 유치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펀드의 펀드이기 때문에 이 펀드도 뭐 수익률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뭐 따로 이렇게 몇 프로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정해진 건 없는 건가요? 근데 이게 정해놓은 거는 없어요. 정해놓은 건 없고 제안을 할 때 이제 운영사가 우리 펀드는 몇 퍼센트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데 이 펀드 운영을 하면은 이제 기준 수익률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펀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은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게 꼭 의무는 아니고요.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기준 수익률이 있고 이제 운영사는 그 기준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기준 수익률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는 성과 보수라는 개념의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준 수익률보다 높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펀드를 운영하는 거고. 근데 애니메이션 쪽은 타 업종에 비해서는 기준 수익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만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큰 수익을 낸 케이스가 네, 좀 많지 적다 않다 이렇게도 보니까. 봐야 네. 되는 거고 또 산업진흥 차원에서도 의미도 있다. 근데 펀드이기 때문에 또 이게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그 애니메이션 조합 같은 경우는 보통 7년에서 한 9년 정도 기간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모태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5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좀 자유롭게 좀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시장 조사를 따로 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 한 7년에서 9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7년이라고 하면 7년 지나면 이제 그 펀드가 해산을 네. 하게 되는 거군요. 이게 뭐 갱신이 된다든가 그러지는 않는 거죠. 연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네. 그러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작 기간을 포함해서 사업하려면 보통 한 몇 년 정도 프로젝트가 걸릴까요? 최소 3년 이상 거죠. 예. 3년 이상. 그러면 펀드 입장에서 볼 때는 시작할 때 투자를 하면 회수할 기간이 좀 있는 거고 예를 들어 7년짜리인데 한 3년 지났다 이래 되면 좀 없죠. 망설여지겠네, 그죠? 그러니까 없다고 하시네요. 투자 네.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요. 네. 펀드가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7년이라고 하더라도 투자 기간 7년 동안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 앞에 3년에서 4년까지 투자를 다 마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회수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제자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프레시하게 설정된 펀드에다가 제일 먼저 제안하는 게 제일 서로가 낫겠네요. 예. 오히려 만들기 전부터 접촉을 하시는 게. 만들기 전부터, 사전부터. 예. 자,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나왔습니다. 벌써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만들기 전부터 없어지는데. 네. 접촉하라. 아주 좋은 팁이 나왔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방송 효과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사모펀드라는 것이 있긴 한데요. 이거는 뭐 그냥 저희가 참고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보는 게 펀드에서 또 지분으로 투자하는 것도 있죠.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기대를 하시는데 이 지분 투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애니메이션 펀드에서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뭐 하려면 펀드의 성격이 따로 부여돼야 하는 건가요? 특별한 제한은 없어요. 지분이든 프로젝트든 관계 없으신 거고. 예, 할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지분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하죠, 오히려. 오히려? 예, 오히려 권유를 하고 지분 투자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지분 투자를 하겠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는 솔직히 일반적인 프로젝트 투자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솔직히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지분 투자가 선호되기는 하는데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많이 따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 실제로 투자 경험으로 볼 때는 지분에 대한 투자 경험과 건수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건수를 볼 때 어느 게 많을까요? 애니메이션은 압도적으로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제작사 입장에서도 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지분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실까요? 그 회사의 니즈에 따라서 틀릴 것 같긴 한데요.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게 되면은 여러 파트너들이 같이 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젝트 투자가 좀 더 선호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제작사 입장에서는. 예. 어차피 이게 정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회사 투자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겹쳐 있는 이 작품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특히 정산 부분에서 좀 어렵게 되고. 예. 제가 보기에는 정산이라는 문제보다는요. 사실 지분 투자 같은 경우는 정산해 줄 게 없어요. 개념상으로는. 예. 사실 프로젝트 투자가 더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애니메이션 쪽 거의 뭐 정전문이 말씀하신 90% 이상 거의 이제 프로젝트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지분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엑시트를 우리가 이제 결국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프로젝트는 투자가 들어가고 작품이 들어가면은 정산 룰에 의해서 이제 네, 네. 투자금 회수가 되는데 지분 투자는 그게 없어요. 아. 결국에는 기업이 성장을 해갖고 IPO해서 증권 시장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이 기업이 뭐 그 기업의 어떤 기업의 M&A가 돼서 팔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 애니메이션 업체가 과연 이제 코스닥 상장할 수 있는 정도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상당한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작품 하나가 성공해서도 안 되고 성공하는 작품이 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쌓여갖고 일정 부분 경상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다. 그럴 정도의 어떤 대한민국에서 그럴 정도의 회사가 되는 만한 게 정말 손에 꼽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분 투자보다는 프로젝트 투자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나 이 모태펀드나 아니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상황은 지분 투자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이유는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 지분 투자를 많이 하느냐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성과표를 딱 펼쳐놓고 성적표를 펼쳐놓고 보면 프로젝트 투자한 주로 투자한 펀드들의 승률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몇몇의 컨텐츠 업체들은 지분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뭐 얼마 전에 이제 올라갔던 빅히트 같은 것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또 게임사들 불행히도 근데 애니메이션 업체 중에 그런 데가 없습니다. 타 업종은 예, 있지만 타 컨텐츠 업체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저는 뭐 프로젝트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봅니다. 투자의 방식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 프로젝트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률 자체가 좀 적어요. 근데 지분 투자를 얼마 안 했지만 그쪽에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모태펀드나 이제 이쪽 관여된 정부 기관 쪽에서는 그 수치를 보니까 이거 지분 투자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분 투자를 권장을 하긴 하는데 현실 필드에서는 사실 좀 저는 적용하는 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한 3년 안에 애니메이션 회사가 IPO 간 케이스가 있나요? 제가 작년에는 없죠. 없어요. 네. 금년에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매년 기대를 하지만 금년은 그런 케이스들이 나와야 결국 이게 돈이 몰리고 돈이 몰려야 또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제 지분 투자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분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보시면 이 서클이 있습니다. 이게 투자 시드가 다음 한번 보실까요? 네, 보면 시드, 그다음에 시리즈 이렇게 나가는데 예를 들어 펀드가 지분을 투자한다 그러면 저게 뭐 따로 선호하는 단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펀드의 성격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펀드가 뭐 이런 컨텐츠냐 비컨텐츠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업종별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뭐 기업이 초기 단계냐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스타트 단계냐 아니면 어느 정도 이게 규모가 있는 단계냐 그거에 따라 이제 투자하는 펀드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데 실질적으로 정말 그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기대하려면 시드나 시리즈에 의해 들어가는 게 맞기는 하죠. 근데 아무래도 그 시드나 시리즈로 들어갔을 때 그 회사가 나중에 상장할 수 있을 때까지의 규모를 키우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고려해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뭐 흔히 말하는 프리 IPO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IPO 되기 직전에 한 2년 안에는 IPO가 되겠다라고 하는 시점에서의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근데 꼭 뭐 어느 단계에만 한다라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전반적인 개괄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모태펀드에 좀 집중해서 저희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종료된 펀드입니다. 센트럴 애니드림 투자조합, 넛잡과 포크 가족 등에 투자를 했고요. 이게 존속 기간이 7년이었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210억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관련 프로젝트 및 기업 이렇게 이제 주요 투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런 경우에는 뭐 애니메이션을 몇 프로를 투자해야 돼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펀드에 주어지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애니메이션의 몇 프로다에서 조합 출자 그 아까 손성문께서 말씀하셨듯이 모태에서 이제 출자 공고를 낼 때 명확히 그거를 딱 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조합은 이제 주목적 투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막 이게 애니메이션이냐, 뭐 영화냐, 드라마냐 이런 주목적 투자를 60% 이상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정해졌는데 그게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에만 60%냐,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다 포함해서 60%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또 다음 또 다른 투자 조합 하나 보겠습니다. 역시 종료된 투자 조합인데 이건 9년으로 존속 기간 나왔습니다. 9년이 아마 맥시멈 제일 긴. 9년 이상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10년 해도 되고요. 네. 그 이상 해도 제 알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년짜리 펀드 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쨌든 대교에서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투자조합이라는 펀드를 운영을 했었고요. 주라기 캅스와 정글에서 살아남기 그리고 브래드 이발소 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종료되면 이게 투자한 작품들에 대한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 동료가 이제 저 대교 위풍당당 컨텐츠 코리아 투자조합은 뭐 제가 하고 있는 조합이에요. 지금 살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기간이 끝난 거예요. 아, 투자 기간이 끝났다는 네. 거죠. 이제 네. 조합은 살아 있는 거죠. 네, 조합은 이제 존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이 이제 존속하고 이제 저게 한 2년 후에 이제 이 존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제 해산하고 청산을 해야 될 텐데 그때 남은 프로젝트 관련 투자된 자산이 있잖아요. 그 잔여 재산이라고 하는데 그 잔여 재산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매각하게 돼 있어요. 네, 매각하게 돼 있는데 사실 프로젝트와 관련된 어떤 그 잔여 재산이라고 하는 게 수익권이거든요. 그 재산의 일부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느 지분에 따라서 얼마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권인데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 저희가 매각을 할 때 그 프로젝트를 제작했던 제작사가 가져갑니다. 대부분은 예, 그렇게 이제 청산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청산 절차를 거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운용 중인 펀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면 대교 애니메이션 전문 투자조합 이건 이제 존속 기간이 마찬가지로 9년입니다. 작품들 검정 고무신을 포함해서 또 콩순이 극장용 이거 TV 시리즈다 극장용이다 하는 것도 별로 이렇게 구분이 안 돼서 그냥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네, 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저 극장용 같으면은 저 변 대표님이 이제 투자를 받으실 텐데 맞아요. 기분이 어땠습니까? 네, 기분이요. 받으셨죠? 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첫 번째로 펀드를 통해서 이제 투자받았던 첫 작품인데, 저희가 극장용을 선택한 이유는 어쨌거나 이 투자 수익 구조가 명확하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받기 쉽겠다. 나름 승부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될까 안 될까라기보다는 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던 거라, 네, 그렇게 판을 좀 짜왔던 거라 기분은 좋았지만 안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고요. 다행히 또 잘 됐었고.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개봉이 좀 연기되고 있긴 하지만 네, 좋은 성적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작품이라서 네, 올해 이제 횟수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네, 사업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간에 이제 펀드가 회수가 될 경우에 회수된 금액을 잔여 기간 안에 다시 재투자도 가능한 겁니까? 그게 참 이 조합은요, 애니메이션 조합은 재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아, 그 되는 조합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 이전에 그 보였던 대교 위풍당당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만들어진 조합이거든요. 그거는 재투자가 가능한 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이 조합부터 재투자를 하지 말라고 그거를 이제 모태펀드에서 정했어요. 네, 정해서 이 조합은 투자가 들어가던 회수된 금액은 그대로 보관했다가 이제 출자하신 LP들, 우리는 LP라고 부르죠. LP들한테 돌려드려야 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도 궁금한 건 이거죠. 내가 100이라고 하는 펀드가 있는데, 이거 고르고 고르다 보니까 투자할 타이밍 안에 그걸 다 100을 쏘지는 못했어. 그럴 경우는 그냥 흔히 말하면 남겨서 반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끝까지 소진을 반드시 다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의무비율이라는 게 소진이라는 부분들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의무비율 60%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일단 운영사는 페널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한 페널티가 있는 운영사 같은 경우, 특히 운영에 있어, 운영 실적에 있어서 페널티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또 펀드를 지원해서 신청을 해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어떤 마이너스 요소도 또 있는 거고요. 그 운영 자체의 어떤 페널티 이외에도.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투자사들이 솔직히 그런 주목적 투자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리고 이게 과거에 뭐 예전에 정말 은행 이자율이 뭐 10몇 프로 이랬을 때는 은행에 차라리 넣어서 나머지를 이자를 받는 게 더 이익이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은행에 넣어서 세금 떼고 못 떼고 하면 이자율이 1%도 안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투자를 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잘 발굴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더 높이는 부분들이 효과적인 거라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 뭐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지 돈을 남겨서 투자를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럼 마지막 준비한 장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현재 투자가 이제 진행 중인 펀드 리스트라고 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일신, 뉴코리아, 웨이브, 애니메이션 관련된 부분만 제가 정리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신 그 이크렉스 캐릭터 투자 조합이 있고, 그리고 유니온에서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모험 펀드라고 하는 부분도 애니메이션에 투자가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모험 펀드 쪽에서도 가능을 하니까 꼭 이 세 가지만 너무 염두에 두시지 마시고 좀 더 찾아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투자 펀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모태 펀드를 통한 투자는 실제로 투자를 요청하는 제작사 입장에서도 꼭 성공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또 운영하시는 펀드 입장에서도 이게 레퍼런스로 계속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좋은 작품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작품 또는 성공시켜야 하는 작품이 고를 수밖에 없다. 그렇지 보면 이게 투자하는 쪽과 투자 받는 쪽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같은 목적이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두 분은 어떻습니까? 모태 펀드를 많이 운영해 보신 경험을 볼 때. 아니, 근데 저도 이제 그 질문이 조금 당황스러운 게 이게 전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에요. 제작사도 돈 벌고 싶고, 투자사도 돈 벌고 싶고, 정부 쪽에서 출자는 다 돈 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공하는 작품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느끼는 어떤 긴장감이요. 만약에 이게 민간 펀드 같으면은 그 수익률을 반드시 내야 된다는 긴장감이 지금의 어떤 정책 펀드가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애니메이션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에서 정부 자금을 들여서 애니메이션 펀드 결성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산업진흥의 어떤 그 측면도 되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니메이션 이 작품이 저희도 이제 콩순이를 투자했지만 콩순이가 반드시 극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영화를 투자할 때 어떤 그 긴장감만큼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콩순이를 바라봤으면 콩순이 투자 못했죠. 일반 실사 영화 같은 경우 봤을 때 그 기준을 콩순이로 딱 들이낸다 그러면은
콩순이 극장판에 투자 못하죠. 물론 콩순이가 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전적으로 느낄 확률이 되게 계산된 어떤 과거의 데이터 확률이 되게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투자했을 때 그 기대치가 우리가 투자금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금 그 기준은 영화 기준을 갖고서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애니메이션에 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작품이 그렇다고 확률이 줄어나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하시고 분들 작품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뭐 그러면은 뭐 적정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특히 방학 시즌이나 이럴 때 들어가서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가능성을 보고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 기대를 보고서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투자가 대부분 제안을 한 회사보다 이제 투자 받는 회사가 숫자상으로 보면 적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못 받은 회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좀 우리 거는 좀 투자를 안 해주나? 또는 왜 안 됐지? 하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꼭 선별이라기보다는 같은 목적이지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전 질문 올라온 거 있는데 꼭 정무열 전무님을 콕 찍어서 사진을 질문을 올린 게 있어서 제가 이 시간을 들어 말씀드립니다. 이순신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만 설명하신 분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따로 한번 제안서를 전달해 드리는 게 네. 판단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가끔 뭐 우리 손상무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이렇게 실제 애니메이션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뭐 비즈 매칭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말씀드리는 얘기가 이 투자사를 되게 문을 두드리기가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괜히 어줍지 않게 가지고 갔다가 괜히 망신만 당하고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조금 약간 뭐 두려움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지는 않으니까 문은 항상 열려 있는데 다만 이게 검토도 해보고 심사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투자를 받는다라고 기대를 하시다가 그게 투자가 안 됐을 때 오시는 실망감들이 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코 뭐 제안을 해서 심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투자로 이어질 확률은 정말 뭐 한 10건에 하나도 채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기획이 있고 이걸로 한번 내가 투자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언제든지 한번 제안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막상 그때 당시에는 투자를 못 받았다 하시더라도 그럼 왜 이게 내가 투자를 못 받았는지 그다음 어떤 게 조금 더 필요한지에 대한 피드백들을 오히려 투자자로부터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게 향후에 본인의 어떤 프로젝트들을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좀 더 제안했을 때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로 다시 이제 만들어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계속 되셔야 하는 거고요. 제가 투자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검토해서 투자까지 1년이 넘은 적도 있어요. 투자는 하셨는데. 예, 투자는 했죠. 예. 최소한 1년은 1년까지는 아니고요.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정정무님 퇴근하실 때는 문은 닫고 퇴근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문은 열려 있긴 하십니다만 뭐, 퇴근할 때는 문을 닫는다. 이건 이해하시기 닫다고 해도 뭐 바랍니다. 가져갈 게 별로 없기 때문에. 24시간 문이 열려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투자 또 이렇게 펀드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좀 다루었습니다.